안녕하세요. 나는 가장주부입니다.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자 엄마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 달이기도 한데요.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건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게 고생했다라고 말도 할 수 있게 된 한 해였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가 가기 전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암검진을 하고 왔는데요. 좀 미리 해두면 좋을 텐데 왜 항상 바로 코앞에 닥쳐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암검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요. 전화해보니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사를 남자 선생님이 한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나이가 40이 훌쩍 넘은 아줌마이지만 남자 의사한테 검사받는 건 앞으로도 계속 싫을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아직 못했고 이날은 위암과 유방암 검사만 하고 왔는데요. 위암 검사는 항상 수면 내시경으로만 했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비수면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너무 배고파서 순대랑 떡볶이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원한 건 아니고 처음엔 수면 내시경으로 할 생각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감기 증상도 있고 비염도 있으니 비수면 내시경으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비염이 수면 내시경에 위험하다는 것도 저는 이날 처음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별것도 아니고 수면으로 할 때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니 검사받고 나서 늘 찝찝했는데 그럴 걱정도 없으니 앞으로는 계속 비수면으로 검사받으려고 합니다. 정식 결과는 아직 못 받았지만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식도염과 위염이 있다고 했고요. 위암 검사할 때마다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유방암은 친밀 유방이라 꼭 초음파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무서운 것보다는 솔직히 귀찮긴 하지만 조만간 시간을 내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언니가 끓여서 보내준 곰국인데요. 아껴둔다고 계속 못 먹고 있다가 오늘 아침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언니는 원래 학원 강사였는데 한 4, 5년 전부터 학교조리 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칼질을 진짜 못하는데 편집을 안 하면 실제 칼질은 이렇습니다. 주부 경력 20년이 다 되어가도 왜 칼질은 늘지 않는 걸까요? 엄마는 제가 칼질하는 걸 보면 옆에서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구독자분 중에도 제 칼질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요. 칼질 실력이 늘 것 같지는 않아서 편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계란말이와 미역줄기 볶음인데요. 아침에 준비하지만 사실 먹는 건 점심이라고 봐야 하고요. 미역줄기를 사둔 지 한참 돼서 냄새를 여러 번 맡아봤는데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들은 수능도 끝나고 학교도 안 가서 매일 늦게 일어나고 아침은 주로 혼자 먹는데요.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대충 국에 말아서 먹게 됩니다. 엄마가 혼자 밥을 드실 때 국에 말아서 먹으면 왜 그렇게 드시냐며 화를 내곤 했는데 이제는 나에게서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차려주는 밥이라고 하잖아요. 음식을 하다 보면 요리하면서 계속 맛을 보게 되고 막상 먹을 때가 되면 물려서 많이 먹지를 못하는데요. 아들 끼니를 챙기다 보면 문득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이 그리워집니다. 엄마의 집밥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삼시세끼를 챙기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아이를 낳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밥솥에 지어진 따뜻한 밥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국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차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때가 왔다는 건 어쩌면 내 인생을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아기였을 때는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서러움에 울었던 적도 있는데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한 때라고 하셨던 말의 의미를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가 근심도 걱정도 없는 가장 행복한 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껏 잘 버텨온 건 엄마의 집밥에 담긴 사랑과 위로를 먹고 자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집밥에 대한 기억이 먼 훗날 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쿠폰인데요. 총 33장이나 되더라고요. 쿠폰을 쓰고 싶어도 쿠폰 써도 되는지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사용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쿠폰으로 고기를 사오려고 합니다. 샤브샤브용 육수를 팔지만 저는 집에 있는 재료로 육수를 만드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다시마, 북어, 건새우, 파, 무, 다시다, 간장, 소금입니다. 아들이 야채는 많이 먹지 않고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샤브샤브 먹을 때 보통 야채는 간단하게 배추와 숙주, 버섯 한 종류 이렇게 준비하고요. 냉동실에 있던 만두와 새우, 홍합은 미리 꺼내 두었습니다. 가스버너가 작기도 하고 식구가 2식구밖에 안 돼서 작은 냄비를 사용하고요. 고기 살 때 15,000원어치 사면 양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육수 낼 때 일부러 좀 넉넉하게 끓이는데요. 중간에 국물도 다시 부어주고 남은 육수로는 칼국수와 죽을 끓입니다. 이후로는 며칠 동안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찍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바닥으로 몸이 스르르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어디가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아픈 것 같고 아프다고 생각해서 아픈 건가 싶은 그런 날. 그렇게 4일을 보내고 겨우 나왔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혼 전에도 마트 가는 일은 거의 항상 혼자 다녀야 했는데요. 마트를 가는 것만큼 세상 귀찮은 일이 없습니다.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한꺼번에 장을 보고 배달을 시키는데 고기나 생선 같은 냉장식품은 배달이 안 되다 보니 어차피 들고 와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트 갔다 온 후에는 4일 만에 씻고 나왔는데요. 파마한 거 아니고 머리가 반곱슬이라 저렇고요. 요즘에는 추노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사온 딸기 아들 갖다 주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사실 저는 크리스마스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데요. 어릴 때는 무척이나 기다리던 날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쉬는 날일 뿐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흥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들이 꼬맹이였을 때는 크리스마스에 뭘 할까에 대한 계획도 세웠지만 아들도 많이 크고 난 후에는 그저 쉬는 날이 되었는데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무슨 날 하는 각종 행사 때문에
날이란 날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게 된 것도 있습니다. 위에 별을 붙일까? 이렇게 잘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젠가부터 시작된 크리스마스 징크스 때문이기도 한데요.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다 보니 크리스마스에는 그냥 조용히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평소와 같은 일상의 크리스마스이지만 그렇다고 슬프거나 외로운 것도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